생기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는요, 한 4분의 1 가격이 25%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한 65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꾸준한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노후 대비 투자처로 꼽히는 상가 투자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임대료 하락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채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요즘 보면 이제 서울 핵심 상권 1층도 좀 텅텅 비어 있던데 수익률이 1%도 안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체감상으로는 마이너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 이 집합상가라든지 소규모 상가, 중대형 상가 등 모든 상가 투자 수익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중대형이 0.69%, 소규모가 0.58%, 집합상가가 0.84%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 2020년만 해도 3%대 수준이었던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을 한 겁니다. 특히 서울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흔히 투자하는 이 소규모 상가라고 하는데, 소규모 상가의 경우 0.44%의 수익률로 관련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임대 이익 등의 소득 수익률 또한 1%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 공실률 또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중대형이라든지 소규모, 집합상가 공실률 모두 한 6%에서 13% 수준이었습니다. 네, 공실률도 수익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로 꼽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공실을 내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 내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이 배우 아파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건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 상가는 이 고정 수요 때문에 일반 상가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입주한 지 3, 4년이 지난 곳부터 강남 노른자 위 입지로 주목받는 이 새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이 공실을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의 경우 현재 단지 내 상가 공실률이 약 9.7%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무려 9,500가구가 넘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기록한 서울 지역 평균 공실률인 8%대보다 높았습니다. 또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의 계약률도 60%를 넘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자녀 호실을 또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강남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단지 내 상가인 개포 자이스퀘어도 25개실 가운데 약 10실 정도가 비어있는 등 이 강남의 알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현재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감소하고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상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이제 줄어들면서 많은 식당가나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그 당시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으면서 상가 투자 매력이 떨어졌죠. 이 도미노처럼 이어진 금리 인상 또한 큰 타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통상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로 거액의 금액을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에 나서는데, 이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임대 수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최근 시중은행 담보대출이 5%에서 6%대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설 경우 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빼면 이 수익은커녕 이 마이너스에 또 거래 가문까지 겹치면서 이 손절도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 때 이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점도 상가 투자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이 1층이 인기가 있죠. 1층에 이제 목 좋은 자리보다는 이 차선으로 꼽히는 자리들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서 또 상가 투자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외부 활동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좀 전망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이제 명동이나 압구정을 보면은 이 많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 방역도 느슨해지자 활동 인구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다시 상점들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상가 투자는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서 여전히 임차인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물론 잘 되는 상가도 있긴 합니다. 이 성수동의 경우는 0%대 공실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은 낮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고금리 시대에 수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선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상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상가 투자는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분간 상가 투자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리 때문인데요. 이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5, 6%대인 만큼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다 해도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신규 분양보다는 상가의 경우에는 급급매라든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위치를 정했다면은 상가는 최소 시세보다 이 30%가량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우량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이 특이할 만한 점은 예전에는 1층 상가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했지만 이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자리는 많이 중요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한 곳은 한 디저트 가게였는데요. 2층에 자리한 곳이었지만 이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또 이 동시에 이 베이킹 강의를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배달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렸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꾸준한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시색 차익보다는 이 꾸준한 월세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